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요. 최근에 주가지수가 3,000대를 넘고 연일 개인들이 우량주 선호 현상 때문에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 편중해서 매수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개인의 그 매수세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에 따라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 또 향후 그 주식 공매도가 시행될 때 과연 삼성전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편중해서 매매하는 것이 무슨 문제점은 없을까? 꼭 삼성전자 말고 더 편안하게 투자할 주식은 대안은 없는 걸까 하는 걸 주제로 얼마든지 더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도 오늘 시황의 전체적인 거래량이라든가 주가 움직임을 보고 대안이 될 만한 주식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삼성전자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점이죠.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어느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25%를 점유할 정도의 강력한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의 위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만 막상 이 주식을 사려고 하다 보면 단기 상승폭이 크다는 점,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 공세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앞으로 공매도도 재개된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 또 더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들, 그리고 개인들이 스마트해지고 아주 용기 있는 여러 개인들이 뭉쳐서 강력한 매수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이러한 행동의 일치가 얼만큼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은 급한 단기 성향의 투자 성향인데 과연 조금만 또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다른 종목에서 더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장세가 됐을 때 처음 생각처럼 인내하고 대응할 단기 매매용으로 얼만큼 인내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의문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저는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꼭 삼성전자가 아니라도 또 삼성전자의 그 매매 그늘에 갇혀서 다른 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그런 중소형주로의 거래량 증가라든가 큰 폭의 수익이 나고 있는 시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에서 최근 중소형주 중에서 1차 상승 후 조정에 들어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재상승을 시도하는 종목군으로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정다운, 나인테크, 골드퍼시픽 등 관련주에 대해서 최근의 주가 움직임 또 거래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형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동안 컨택 관련주로 주가가 그 약세를 보였지만 물론 최근 코로나가 진정되고 백신도 출현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봉상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형 실적 호전 종목군, 대표적으로 큰 폭의 유상증자를 남겨놓고 있는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활용한 투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또 파라다이스라든가 SM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한항공은 지금 1월 26일 기준으로 약 79%, 그러니까 뭐 거의 80%에 해당되죠. 80%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초 발행 예정가는 주가가 약할 때 14,400원으로 예정을 해놨지만 그동안 주가가 상승해서 지금 3만 원대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1차 발행가는 기준일이 1월 26일에 3일 전에 1차 발행가를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한 달간의 그 주가 평균가로 계산을 할 때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발행가가 되지 않겠는가. 또 물론 2차 확정가는 2월 26일 날 발표가 되지만 1, 2차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상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 19,000원이나 2만 원 선에서 발행가가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그 유상증자의 갭이 그 발행가의 갭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증자를 받으려고 하는 신규 매수세들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주가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빠르게 가격이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큰 폭의 그 유상증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얻었던 사료에 우리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퓨얼셀, 또 최근에 그 증자 납입이 오늘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포스코케미칼도 대규모 유상증자에서 크게 수익을 거둔 그런 사례가 되겠죠. 또 큰 폭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물량 상장 시점에 주가가 하락할 염려도 물론 염려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유상증자 납입가 이하로 하락한 사례는 아무리 증시가 침체한 경우에도 거의 없었다고 하는 점으로 최소한도 2만 원 정도의 80% 유상증자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항공을 중기에 아주 좋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규모 자금의 유입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회복되면서 향후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경기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대한항공은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그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바닥권을 탈출하는 중소형주들이 코스닥 종목에서 오늘 눈에 띄게 많이 좀 증가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필룩스라고 하는 종목, 이게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6,300만 주가 됐죠. 오늘 그 중소형주 중에서 특히 이제 대선 관련주 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뭐 지지율 다시 또 1위를 탈환하면서 여타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이런 그 필룩스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과거에 몇 번의 상승 시도가 있었죠. 예, 좀 코로나 경희대 그 바이오 연구팀하고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재료를 해서 주가가 과거에 올라갔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대형주에 집중하는 사이에 이런 중소형주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사례로 꼽을 수가 있고요. 또 여타 오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 것이 골드 퍼시픽이라고 하는 종목이 또 있었죠. 오늘 장중에는 20%까지 상승했다가 단기 매매 세력들의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주가가 소폭 밀리기는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비교적 10%의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가가 이것도 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그런 회사로 과거에 상한가로도 상승하고 고점이 2,500원까지 올라갔다 장기 횡보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최근에 대형주의 그늘에 갇혀서 빛을 보지 못하다가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주가가 밀리기는 했지만 향후 상승 시도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정할 때 2, 3일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 시도가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주가가 비록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500원 밑에 초저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음식료 관련주로 주가가 최근 대량 거래가 되고 있는 정다운이라고 하는 종목, 이것도 그 주가의 움직임상 그 차트가 양호하고 고점에 대량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루 이틀 조정을 거쳐서 바닥권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주가 자체가 아직 주봉상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다운이라고 하는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신성 델타테크라고 하는 종목도 LG전자의 배터리 사업 진출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한번 LG화학의 분사로 수혜를 입을 기업, 또 LG전자가 자동차 배터리 이쪽에 또 진출하는 것, 마그나와의 그 합작이라든가 이런 걸 재료로 해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지난 그 연말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주가가 무려 30% 이상 13,800원을 기록한 다음에 일주일 이상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LG화학의 강세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다시 2차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주가가 고점 대비 단기적인 조정이 크면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양상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라고 하는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그 CMG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때 다 재료가 있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지금 조정 기간이 충분히 경과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거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차트가 좋은 종목으로 포스코 ICT라고 하는 종목들도 역시 고점 대비 조정폭이 깊고 최근에 또 거래량 증가를 수반하면서 또 우량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또 포스코 계열사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작용할 수 있겠죠. 여타 이제 그 현대 로템이라든가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기 관련주로 일봉상으로는 급한 그런 상승 모습이지만 장대 음봉으로 조정폭이 컸다고 하는 점, 그리고 주봉상 아직도 전고점의 부분, 대부분 대형주들이 이미 고점을 상당 부분 다 회복한 거에 비해서 현대건설이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은 아직 그 주봉의 고점을 한참 강력하게 지금 그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유상증자를 이용한 투자로서 대한항공을 예로 들었는데요. 대한항공의 주가도 최근에 아주 바닥권에서는 상승을 했지만 최근 유상증자를 앞두고 이 유상증자를 노리는 그런 선취 매수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번 고점이 2019년 4월 달에 35,000원대 부근, 아직도 그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전에 주가를 보면 보통 4, 5만 원 그 정도를 했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번에 대규모의 유상증자 자금이 유입이 되면 무엇보다도 증자의 발행가가
과거에 주가가 낮았었기 때문에 한 2만 원대의 그 발행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그 증자 일정을 앞두고 추가로 유상증자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집중될 때, 더군다나 유상증자 이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향후 일단 이 종목의 구주주 청약 유상증자의 그 권리를 갖게 되면 훨씬 유리한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대한항공을 특히 집중적으로 주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황에서 코스닥의 바닥권을 탈출하는 아주 절대 저가 한 서너 종목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을 비롯한 현대건설, 현대제철 등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아직 대한항공 같은 경우 증자 일정이 1월 26일 날 까지니까 매수는 1월 24일까지 하시면 1월 24일이 아마 1월 2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월 22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증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증자 일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회사의 주가는 오늘 31,000원까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돼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